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.03% 하락, 코스닥은 마이너스 1.51% 하락 마감을 했는데, 전 오늘 시장의 하락이 되게 좀 의아했었어요. 왜냐면은 오전에 장 시작쯤이었나? 제가 이제 TV 보통 이제 옆에다가 뉴스를 좀 뭐 틀어놓고 보면서 시장에서 뭐 매매를 하곤 하는데, 뉴스에서 러시아 병력이 20일 날 철수를 하기로 했다. 요런 뉴스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. 그래서, 그러면은 오늘 시장은 상승할 확률이 높을 것 같고, 그렇게 되면, 얘네들, 전쟁 관련주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.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, 시장이 오늘 이제 갭이 한 0.33% 뜨지 않았습니까? 보시면, 오전에는 일단은 이제 뭐 갭이 뜨고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정도를 좀 보였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오장에 들어서서 이제 좀 급락이 나왔는데, 그래서 이상하네.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사라지는 국면이니까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, 거기다가 2%, 3% 내리면서 3일 동안 급락이 나왔으면, 보통은 3일 급락 나오면 하루 정도는 그래도 시원하게 반등이 나와주거든요. 근데 오늘까지 진짜 4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, 야, 지금 시장이 정말 우울하구나.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는 사음봉 나왔는데 네가 내일은 안 올라?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. 거기다가 던졌죠. 그러니까 4일 동안 거의 지금 마이너스 8%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, 일단은 이제 전저점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에 왔으니 D가 진짜 내일 또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있냐?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오늘 장을 좀 지켜봤고, 장 끝나고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. 나스닥 1.37%. 선물은 장 열려봐야 아는 거라서 쉽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, 개인적으로는 오늘 미장이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? 그런 생각 갖고 있고, 이제 우리 증시도 타이밍이 이 정도면은 진짜 하루 정도는 상승이 줘야 되는 타이밍이라서, 좀 내일은 반등하는 장을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이거를 애매해서, 왜냐면은 이제 이 전쟁 테마는 어느 한순간에 그냥 분위기 딱 뒤집혀 버리면 급락 나오는 테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전쟁 테마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과 반대로 가는, 시장이 하락할 때 힘을 쓰는 인버스 테마라고 부르는 것들은,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완전히 이제 좀 급락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, 이런 테마들은 사실 뭐 비중을 많이 실지도 않고 너무 공격적이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,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스타일인데, 뭐 얘도 GSE도 어제 뭐 강하긴 했지만 얘를 관심 종목으로 들일까 말까 정말 고민을 하다가, 그래서 이제 제가 조건을 좀 달지 않았습니까? 시장이 갭 뜨고 급등하면은 매수를 하지 마시라. 그리고 여기도 악재 발생 시 매수 금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일 뭐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, 그리고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뭐 이렇게 시간 단위로 분 단위로 반복하는,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에서 내일 매매할 종목을 오늘 드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, 아무튼 단서를 좀 일단 달았고,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매수를 취소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아예 그냥 손도 안 댔고 매수도 안 했는데, 혹시라도 또 제가 방송 보시고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계시다가 그냥 와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. 일단은 악재가 발생하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, 그러니까 GSE를 떠나서 오늘 보시면 대성에너지가 개파락을 5.4% 했습니다. 중앙에너비스 마이너스 5% 시작했고, 한국석유도 마이너스 5% 시작했고,
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, 시장도 갭 떴고, 얘네들 완전히 이제 시가 개파락을 크게 시작했잖아요. 마이너스 뭐 1, 2% 한 게 아니라.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본 러시아 이제 병력이 20일 날 뭐 철수한다. 요 뉴스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아까 이제 뭐 네이버에다가 좀 뉴스 기사 쳐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, 기사가. 그래서 왜 기사가 안 나오지? 그러면서 러시아 20일 철수. 분명히 제가 이 뉴스를 봤거든요.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. 아무튼 일단 악재가 발생된 게 맞고 시장도 갭 떴고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오늘 좀 갭을 떴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쟁 관련주는 오늘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았던 거고, 혹시 뭐 매수가 되셨더라도 막 가스 얘네들 뭐 갭 하락 5%씩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혹시라도 좀 늦게 어떤 생각이 들어서 매수를 하셨더라도 짧게 뭐 먹고 나오던지, 손절하던지 하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드린 매수가에 뭐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면, 그렇다고 해도 한 2% 정도 반등은 나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뭐 수익도 아니고 손절도 아닌 걸로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저 이제 뭐 리딩방에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GS는 매수 취소한다고 아무튼 그렇게 사인을 좀 드려서 오늘 아예 이쪽은 뭐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았어요.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테마이긴 한데 일단은 악재가 뜬 게 맞고,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힘을 못 쓴다 이러면은 뭔가 이거는 낌새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, 제가 요날 방송에서 2월 13일이니까 일요일날 저녁 방송이었잖아요. 요날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다행인 거가 어떤 날짜가 정해졌다라는 게 차라리 다행이다. 2월 16일이라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이제 침공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딱 밝히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료가 정해진 날짜 없이 계속해서 그냥 뭐 전쟁 난이마니만 하고 있으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거든요. 그래서 요날 일요일날 방송에서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아마 전쟁이 나건 안 나건 2월 16일을 기점으로 아마 시장은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,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. 왜냐면 예전에 뭐 아프간 때도 그렇고 뭐 9.11 때도 그렇고 항상 이런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, 전쟁 리스크 같은 것들은 나기 전까지 막 공포심, 두려움 때문에 엄청 내리다가 막상 전쟁 나고 나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. 이번에도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, 저는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는 시원하게 뭐 미장도 그렇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은 했는데 불안불안하죠.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뭐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. 근데 지금 뭐 미국 선물 오르는 거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내일부터는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,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제 방송이 테마를 주로 다루는 방송인데 아예 그냥 정말 볼 테마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대로 안 좋은 어떤 그 끝자락에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제 시장을 보면서 또 들었던 거죠. 뭐 상한가 나오는 것도 뭐 싸이월드 테마 이런 거는 솔직히 이제 좀 약간 설거지하는 타이밍에서 나오는 뭐 그런 테마들인 것 같고, 좋은 테마는 아닌 것 같고, 거기다 또 재탕이고요. 며칠 강했던 이제 전쟁 테마는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끝나버릴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,
여기도 당분간 볼 일이 없을 것 같고, 진단 키트나 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도 이렇게 되면은 좀 흐름이 매우 좀 좋지 않죠. 특히나 SD바이오 센서는 음, 뭐 치료제 쪽도 무슨 뉴스 있나요? 일동제약이랑 현대바이오랑 걔 오르지? 그나마 좀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리오프닝 쪽이 강할 확률이 높을 수 있겠죠.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인터파크가 최근에 모습이 되게 좀 가장 좋아 보인다,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렸던 적이 있는데, 시간에서 뭐한 2, 3% 올랐고, 지네어 뭐 참 좋은 여행도 좀 많이 올랐네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주류 관련주는 오늘 제주 맥주가 오전에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흐름 못 만들고 죽어버리더라고요. 저희 이제 리딩방에서는 어제 종가 베팅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전량 매도하고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방송에서 어저께 약간 말씀은 드렸죠. 제가 제주 맥주 설명드리다가 뭐 이렇게 가다가 종가 베팅해도 나쁘지 않은 자리인데 라고 좀 끝을 좀 흐리면서 마무리는 지었는데, 오늘 이제 딱 여기가 5일선 자리였어요. 그래서 상한가 3일차 오전에 5일선에 닿으면 반등이 정말 잘 나옵니다.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리인데 아무튼 반등이 엄청 잘 나왔죠. 이게 저번 제가 리딩하고 제일 먼저 드렸었던 대원전선 요 자리랑 거의 이제 비슷한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. 상한가 나오고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조정 국면에서 3일차 오전에 이렇게 5일선이 올라와서, 그러니까 오전이어야 됩니다. 오후는 안 돼요. 3일차 오전에 이렇게 5일선이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이날도 재원전선이 딱 그렇게 이제 반등이 나와서 제가 이때 이제 추천 종목으로 좀 드렸던 거고, 제주 맥주도 그런 식으로 오늘 반등이 나왔고, 얘는 뭐 이등주인 무학도 차트가 일단 나쁘지 않았어서 얘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윗꼬리가 좀 길더라도 이렇게 양봉 마감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, 오늘 오후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예쁜 그림은 아니다. 다시 만들어 가길 좀 기다려야겠다. 이렇게 보여지고,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뭔가 종목들이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. 그냥 매매하다가 슈팅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익절하시고, 그 다음은 종가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. 장중에 막 눌림목 매수하지 마시고요. 오늘도 예를 들면 뭐 효성이연비 이런 애 오전에만 해도 뭐 대장주처럼 이렇게 갔는데, 뭐 이런 구간에서 뭐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 갈 거면 상 확 닫고 이렇게 질질 끌지 말고요. 요즘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. 오늘도 보시면은 뭐 히림 같은 이런 애들도 뭔가 좀 만들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제 딱 돌파 나오면 너무 예쁜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뚝배기 까버리죠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때는 진짜 뚝배기 시즌이에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떤 이렇게 흐름 갖고 가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급락 나오는 것들을 피할 수 있을까? 딱 하나 이제 제가 팁을 드리자면 한 10시부터 3시까지 요 시간대에 매수를 안 하시면 됩니다. 차트 이쁘게 만들고 막 해도 참아서요. 차라리 종가에 사세요. 종가에. 오전에 뭐 매매하시고 장중에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뭘 사더라도 종가에 사십시오.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. 장중에 어설프게 눌림 들어가고 그랬다가 막 엄청 이제 뭐 조정 깊게 나오니까. 그리고 뭐 종가에 굳이 안 사더라도 요새는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간에 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시간에 사도 되고, 그러니까 뭐 급할 게 전혀 없다.
이게 장이 안 좋으면 이제 뭐 현대바이오도 제가 이제 그 롤링이 너무 지저분해서 매매하기가 힘들다. 근데 현대바이오만 그런 게 아니라 장이 안 좋을 때는 진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. 뭐 이런 전 고점에서 뚝배기 까버리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패턴. 그래서 요즘은 뭔가 내가 보기에 예뻐 보이는 자리,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누가 봐도 예쁜 그 자리에서 예쁘게 캔들을 만들어 놓고, 상승이 나옵니다. 반등이 나오고. 근데 요즘같이 이제 장이 안 좋고 지저분할 때는 누가 봐도 예쁜 자리에서는 가는 경우보다 뚝배기 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는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을 때 사고 좋아 보일 때 팔고 약간 좀 그런 전략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내일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뭐 로봇 최근에 좀 그나마 잘 버티는 듯한 느낌도 있었던 로봇주들도 괜찮은 것 같고, 퍼스텍은 이제 로봇주가 아니죠. 방산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, 아지넥스텍 로봇주도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, 자동차 부품주 테마도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들고, 내일은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테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 섹터 종목들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몰릴 가능성도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 중에 좀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, 이 정말 이 고통을 끝내고 이번에는 좀 돌아 나갈런지, 아무튼 크래프톤이 뭐 어제 오늘 반등이 좀 괜찮았고, 카카오 게임도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어요. 그래서 한번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면 굉장히 안정적인 쌍바닥의 자리이기도 하고, 거기다가 이제 최근 게임주들이 결국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이제 실적 때문이었잖아요. 뭔가 좀 허상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거품적인 어떤 우려. 거기다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그나마 카카오 게임주나 퍼러비스도 오늘 뭐 이제 실적 발표가 그렇게 좋게 나온 건 아닌데, 음, 워낙 앞으로 이제 나올 신작 게임에 대한 중국에서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 있고, 또 이제 뭐 도깨비 이렇게 이제 신작 발표가 워낙 모멘텀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좀 잘 버팁니다. 뭐 위메이드도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또 이제 시장 반등 나올 때 반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좋은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고,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날 급등 나왔다가 다시 뺐다가 내일 또 괜찮은 상승을 보여줄 확률이 있고, NC소프트가 실적 발표 오늘 하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5% 나와버렸네요. 아무튼 내일 뭐 크래프톤, 카카오 게임즈, 펄어비스, 위메이드, 컴투스 홀딩스 요 정도 게임주들에서는 보면 될 것 같고, 지금 비트코인이 꽤 많이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비덴트가 한 7% 정도 상승이 나왔고, 거기다가 지금 우리기술투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쪽이 분위기가 아마 좀 괜찮을 거예요.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은 최근에 뭐 LNF가 가장 강합니다. 종목들 중에서는 뭐 지수 하락할 때도 정말 잘 버티고요. 지수 반등 나올 때 정말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LNF랑, 그 다음에 나노신소재도 탄력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뭐 2차전지 쪽에서는 뭐 요정도 첨보도 뭐 나쁘지 않고요. 후성도 실적이 좀 잘 받쳐주기 때문에 뭐 괜찮고, 2차전지는 요정도 뭐 거의 다 이제 자리들이 비슷하죠. 이제 코스닥 왼쪽 엉덩이 만들 때 반등 한번 했고, 코스닥 이제 오른쪽 엉덩이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.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생각보다 반도체 쪽이 힘이 이렇게 좋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
저는 조금 안 보고 있긴 하거든요. 아니, 최근에 그 보면은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? 탄력이 없다? 그러니까 시장이 뭐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반등할 때 있죠. 시장이 반등할 때. 요럴 때 어떤 섹터, 어떤 종목들이 반등하는지를 좀 잘 봐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는데도 영 뭐 움직임도 없고 힘도 없고 이런 이제 섹터 종목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힘을 좀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 쪽은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일단은 관심권을 그렇게 많이 두고 있진 않고요. 이제 뭐 2차 전지 쪽이 시장 반등하고 이럴 때 반응을 좀 상당히 잘해서 LNF랑 뭐 요 정도 나노신 소재랑 이런 애들 좀 보고 있고, 뭐 게임주들도 최근에 낙폭이 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먼저 시장이랑 같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내일은 오후 방송하는 사이에 1.87%이 정도 되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죠. 아무튼 나스닥이 뭐 한 2% 이상만 좀 상승해주면 좋겠네요. 아무튼 오늘 편히 주무시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